저는 51쪽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학교에 가야 한다. 지금까지 독감에 걸렸을 때 빼고는 모두 학교에 출근을 했다. 독감에 걸렸을 때는 사실 아프진 않았는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. 독감에 걸렸을 때보다 더욱 몸이 아프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을 때는 약을 먹고 출근을 했다. 이 바쁜 상황에서 내가 아플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. 사실 머릿속으로는 에라 모르겠다며 맘 편히 한 일주일 병가를 내고 푹 쉬면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도 넘게 했다. 꿈 같은 이야기다. 결국은 누군가 나 대신 저 모든 일을 해야 한다. 누가 나 대신 저 일을 하게 될지마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. 그저 주말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면서 자연스레 컨디션과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. 내 몸 상태를 망가뜨려 놓은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디션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다. 짠하네요. 너무 슬픈데요. 근데 선생님들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그쵸. 어느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혹시 뭐 두 분은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아픈데도 참고서 뭐 학교를 갔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물론 있으시겠죠?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약간 학기 중에는 아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반각성 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몸살이 나도 방학을 하면 아프다거나 몸이 친절하게 참았다가 나중에 좀 아파주시는군요. 약간 그런 느낌인데 1학년 친구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사실 제 부족도 있었겠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하루하루를 진짜 버티듯이 보낸 것 같은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쪽 귀가 이렇게 그 물찬 느낌 알아요? 먹먹한 한쪽은 잘 들리는데 한쪽만 이렇게 물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뭐 귀가 잠깐 먹먹해졌나? 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뭐 면봉도 해봤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죠. 그때 또 막 좀 늦게까지 좀 일을 하니까 병원은 맨날 문을 닫고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것 두고 그냥 평생을 집에 가고 막 같이 살아야 되는가?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?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 몰라서 이제 그 가봤는데 거기선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고 방학을 하니까 또 낫더라고요. 역시 마음의 병이었군요. 네. 저희 그런 그쵸. 얘기 하잖아요. 학교 그만두면 병 다 낫는다고. 맞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출근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. 가야 되니까 일단. 네. 귀가 안 들려도 애들은 가르쳐야 돼. 네.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아파서 뭐 빠진 적은 많이 없으시잖아요, 대부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거는 우리 교실에 누군가가 온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.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과정 운영을 내가 재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? 왜냐면 많이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.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누가 우리 교실에 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평가할 것 같은 거예요. 얘는 왜 이걸 여기다 놓고 써? 뭐 얘는 왜 이걸 이렇게 해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혹시 그런 부담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저처럼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거를 해소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. 저 어디 가야 되면 교실에 이제 제 책상에 뭐 올라와 있잖아요. 그걸 뒤에 수납장에다가 집어넣어요. 그렇죠. 숨기는 최고죠. 그걸 치울 수 없으니까 다 숨기고 갑자기 교실 청소를 막 해놓고 전날 애들한테 엄청 막 잔소리를 미리 해놓고 칠판에 한 바닥도 써놔요. 애들한테 편지 비슷하게 해서 또 협박과 편지와 부탁과 온갖 얼르기 달래기 편지를 잔뜩 써놓고 확실히 전담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담임을 해서 그런지 계속 전화가 올까봐 아침 9시부터 전전긍긍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저는 되려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애들이 이제 저랑만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드는 느낌이 그게 있어요. 나랑 맞는 친구들은 우리 교실이 너무 좋은데 이게 사람과 맞아. 사람인지라 나랑 이제 궁합이 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. 내 성격이 저는 사실 조금 하나하나 살뜰히 챙긴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
이렇게 풀어놓는 바가 조금 있는 친구들인데 스스로 뭔가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해내는 친구들은 그게 너무 좋은데 좀 하나하나 챙겨줬으면 좋겠는 친구들은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.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해야 한다거나 그런 바가 있는데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선생님이시라면 그럼 애가 그래도 그 하루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? 저도 되게 비슷한 두 분의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도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학교를 강제로 못 나오게 된 적이 있어요. 아프진 않은데 많이. 그래가지고 저는 수업 자료를 그 바탕화면에다가 요일별로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. 왜냐면 누가 들어올지 아니까 그분의 성향이 뭔가 이것도 안 해놓고 갔어?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성향이었었어 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 놓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독감 걸려서 집에 격리돼 있으면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냥 그 자리에만 없었다 하지 제가 가르친 것 같은 느낌으로도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원격 수업을 한 정도 비슷하네요. 아바타 수업 네. 아니야? 물론 수업은 그분이 베테랑이시고 잘하시지만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맞는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셔서 제가 주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. 아무튼 어쨌든 편히 쉰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그 보결이 있고 나서 내가 들어간 첫 시간에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얘네들이 나랑 맞았었구나 나랑 좀 안 맞았었구나 라는 느낌이 약간 있죠. 좀 반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한숨 쉬는 애들이 있고 약간 네. 어쨌든 아프지도 못하고 강제로 어쨌든 이렇게 일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